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아동 간호 영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 같이 진행을 할게요. 교과서는 144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아에 대해서 영아는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를 말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아라고 하는 거는 1개월부터 12개월의 아동을 영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개월부터 12개월까지를 우리는 영아라고 한다고 해서 구분을 지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에서 먼저 신생아를 배우셨거든요. 신생아. 신생아는 출생에서부터 1개월, 딱 한 달까지의 우리 아가들을 신생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 딱지를 띄면 그 다음 단계가 영아가 됩니다. 영아는 1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아동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영아에 대한 개념. 자, 우리 이런 영아는 이제 신체적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아의 신체적 발달은 굉장히 빨라요. 매우 큰 변화,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이 가장 빠른 시기는 우리가 영아기 때 성장률이 가장 빠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키와 몸무게의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요. 자, 그래서 먼저 신장을 보시면 키를 이야기를 하죠. 출생 후 6개월 동안 매달 2.5cm씩 증가를 하고요.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12개월에는 출생 시에 1.5배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출생 시에 1.5배가 되고, 체중 같은 경우는 12개월이 되면 출생 시에 3배가 된다는 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중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체중은 영아의 건강 상태라든지 신체 발달 상태의 중요한 지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체중 측정을 꼭 하죠. 체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건강이 건강하구나, 신체 발달 상태가 좋구나 라고 하는 지표가 되는 게 체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키 아니고 체중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치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기초 치과와도 중복이 되는 내용이고요. 기초 치과에서도 이거 다시 배우실 거예요. 자, 먼저 치아. 우리 영아들의 치아를 볼게요. 자, 영아 때부터 이제 치아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가 때 나는 치아를 뭐라 하느냐? 전니, 유치라고 할 때. 전니 또는 유치라고 해요. 전니, 젖 먹을 때 나는 이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니, 유치. 이렇게 같은 말로 불러요. 그래서 이 전니, 유치가 언제 처음 나느냐? 6개월. 6개월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요 6개월이라는 시점은 우리 아가들이 분유만 먹다가 이유식을 또 시작하는 시기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할 시기에 이빨이 하나씩 이제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가장 이빨이 처음 나느냐? 우리 아가들이라고 하면은 아가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아기 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빨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거든요. 앞니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가들이 첫 이빨이 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아래턱. 아랫이빨의 중간에 있는 이빨. 이 이빨이 가장 먼저 나거든요. 요네들이 먼저 나요. 자, 그래서 6개월에 전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서부터? 아래 앞니. 아래의 앞니. 그래서 아래의 앞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초치과에서는 이거는 하악에 있는 하악, 아래턱에 있는 중간에 음식을 절단하는 치아를 절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래 앞니를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악의 중절치.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영아 간호 부분에서는 요 말은 지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모르셔도 되겠고, 어찌됐든 6개월에 전니, 유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나는 이빨이 무엇이냐? 아랫이빨. 자, 여기 아래의 앞니가 가장 먼저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아래의 이빨이 나기 시작해서 토탈 2년에서 2년 반이 되잖아요. 자, 30개월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30개월이 되면은 모든 전니가 다 나요. 완성이 돼요. 그래서 30개월이 되면 모든 전니, 유치가 완성이 되는데 그 개수가 몇 개다? 20개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빨이 처음 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생후 6개월.
자, 어디가 가장 먼저 납니까? 라고 하면은 아랫니빨, 아랫앞니, 아래의 앞니. 그 다음에 우리 유치, 전니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하면 2년에서 2년 반, 개월수로 하면 30개월에 완성이 되고, 그러면 요 전니 유치라고 하는 거는 토탈 다 나게 되면 몇 개가 납니까? 라고 물으면 20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3번에 나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기초치과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초치과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영아의 영아의 일반적인 특징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별표 해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아기 때 이제 이빨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빨이 잇몸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치아가 날 때 아기들이 많이 보채고, 그 다음에 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잇몸을 문지르고 잇몸이 벌겋게 불어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느냐? 이앓이. 아니면은 뭐 이빨 몸살?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앓이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빨 몸살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나는 시기에 아가들이 이게 불편감을 느끼고 간질간질 하면서 이렇게 잇몸을 뚫고 이빨이 올라오면서 간질간질한 느낌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들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울고 보채고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치아가 날 때 아기들이 이렇게 많이 보채고 울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요거 물어봐요. 그래서 수유 후에는 자 매번 깨끗한 헝겊에 물을 약간 적셔서 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지금 이렇게 이앓이 같은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는 시험에 좀 잘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두위라고 하고 나왔어요. 두위. 두위는 머리 두자죠. 머리의 둘레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두위를 봐서 뭐를 확인할 수 있느냐? 뇌의 발달에 지침이 된다. 그러니까 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침이 되는 게 머리의 둘레인 거고요. 자, 먼저 우리 신생아 때는요. 출생 시에는 머리 둘레가 가슴 흉이 두위가 가슴 둘레보다 커요. 그러니까 머리가 훨씬 큰 가분수처럼 보여요. 신생아는 몸통은 되게 얇고 머리만 이렇게 큰 가분수처럼 대두라고 하죠. 대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기가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12개월이 되면은 가슴 둘레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12개월이 되면 이 머리 둘레보다 두위보다 흉이가 커져요. 그래서 흉이가 훨씬 커지고 두위는 이제 작아지는 게 아니고 두위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가슴 둘레가 넓어지는 거죠. 흉이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 진짜 사람 모양처럼 변해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분수로 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아의 발달. 요 발달에서 시험을 잘 내고 있죠. 자, 특히 운동 발달을 보시면 운동 발달도 우리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 신체 발달처럼 성장률이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가 영아였잖아요. 그렇듯이 영아는 운동 발달도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여서 계속 누워있던 상태에서 아기가 딱 1년이 되면은 걸어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영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과 발달의 급격한 시기는 영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던 상태에서 이제 영아기의 운동 발달 순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험이 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국가고시가. 자, 그래서 누워만 있죠. 태어나면 누워만 있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개월수가 차가기 시작하면은 자, 3개월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3개월에 목을 가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처음에 신생아 안아볼 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생아들 못 앉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봐. 애들이 몸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지지해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생아라든지 아가들을 잘 못 앉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자, 아무튼 3개월이 되면 목을 가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개월 이전에는 목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인들이 아가를 안아줄 때 목을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기억이 잘 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3개월 목을 가눌 수 있다. 목삼겹살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목삼겹살 하면은 목은 3개월에 가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부터 스타트 잘 끊어주면 밑에는 그래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발달에는 뭐 일정한 방향이 있고 뭐 순서가 있고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발달에는 방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방향 중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두미의 법칙. 두미의 법칙. 기억나세요? 요거 시작하면서 이제 배우시는 건데 두미의 법칙.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좀 사람을 그림 못 그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려보자면 두미의 법칙을 적용해서 사람이 발달을 한다 했을 때 머리를 시작으로 밑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두미의 법칙으로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3개월에 목을 가눴어요. 자, 그러면 목을 가눴으니까 이제 목 밑으로 내려가서 발달이 이루어지겠죠? 4개월에는 혼자 몸을 뒤집기 해요. 몸을 뒤집고 받쳐주면 않습니다. 그래서 목 밑으로 내려가면 뭐 있죠? 어깨가 있어요. 이 어깨 쪽에 이제 힘이 타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면서 혼자 몸을 뒤집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뒤집고 그 다음에 잡아주거나 받쳐주면은 앉을 수가 있는 개월수가 4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가면서 이렇게 발달하고 이제부터는 2를 더해 갈게요. 4에서 2 더하면 6이죠. 그래서 6개월이 되면은요, 이제 이 아래로 또 내려와요.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 척추와 등이랑 복부 쪽에 힘이 생기면서 혼자 앉을 수 있어요. 잡아줘야만 앉을 수 있었는데 혼자서 앉을 수 있는 시기가 6개월이 됩니다. 그쵸? 자, 6개월에 이렇게 혼자서 앉다가 다시 2를 더해서 8개월로 내려올게요. 자, 그러면 다리랑 무릎 쪽에 힘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 기어다닐 때 무릎으로 기어다니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게 8개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개월. 자, 9개월을 내려오시면 요 8개월에서 이제 9개월로 이때 내려오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팔 쪽으로도 힘이 생기죠. 팔이랑 손 쪽으로도 막 이렇게 힘이 생기고 이 밑으로도 다리로도 이제 힘이 내려가니까 가구를 잡아 당기면 몸을 일으켜 세워요. 어떤 물체를 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체를 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힘이 더 내려오면서 잡고 일어서요. 팔로 잡고 다리로는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이 9개월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잡아당겨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이용하여서 손가락을 이용해요. 손가락을 이용하여서 물건을 집을 수가 있는 단계가 되는 게 9개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9개월 이전에는 손 전체를 이용해서 물건을 잡았어요. 움켜 잡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바닥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움켜 잡던 거를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물체를 집을 수 있으니까 숟가락 같은 거,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집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게 9개월이에요. 그래서 집을 수 있고 잡아서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잡아당기고 짚고 잡아당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9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 9개월 다음에 10개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발목 쪽에 힘이 생깁니다. 발목 쪽으로 힘이 타고 내려오면서 자, 붙잡고 걷기 시작해요. 붙잡고 걸어요. 이때 혼자서는 완전히 걷지는 못해요. 붙잡고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를 더해서 내려가면 12개월이죠. 이제 발바닥까지 완전히 힘이 트니까 발바닥까지 완전히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붙잡지 않고 혼자서 걷기가 가능한 시기가 12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딩은 12개월 우리 돌잔치 하잖아요.
이때가 돌잔치 하는 시기예요. 자, 돌잔치 할 때는 스스로가 잔치에 걸어서 들어간다. 잔치에 주인공이 혼자 걸어 들어가요. 들어가는 시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무슨 잔치? 돌잔치. 돌잔치 우리 12개월 하잖아요. 돌잔치에 주인공이 혼자서 걸어 들어가는 시기가 12개월.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끝을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 목삼겹살에서 시작해서 두미의 법칙으로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12개월 되면은 돌잔치 하기 위해서 혼자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걸어가는 시기가 12개월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발달 순서를 무작정 외우시면은 무조건 이거 헷갈리세요. 그래서 영아기의 운동 발달 순서, 요 두미의 법칙. 머릿속에 베이스는 두미의 법칙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미의 법칙으로 시작이 되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이 되더라 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시작점은 목삼겹살부터. 목삼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삼겹. 목가누기 3개월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4개월에 어깨를 이용해서 들썩들썩해서 뒤집어요. 자, 그 다음에 6개월로 내려옵니다. 4개월에 어깨 들썩들썩해서 뒤집고 받쳐주면 앉아요. 자, 6개월에는 혼자 스스로 앉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개월에서 2 더해서 내려오니까 8개월이었어요. 자, 8개월 때는 우리가 무릎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9개월로 내려왔더니 자, 이 9개월 때는 가구를 짚거나 물건을 집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집을 수 있고 잡아당겨서 일어서는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개월로 되게 되면은 물체를 잡고 일어서기만 했던 아이가 이제 이거를 잡고 붙잡고 한 발짝 걷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12개월에 돌잔치 때가 되면은 자기 발을 이용해서 스스로 걸어서 돌잔치에 입장을 하더라. 걸어서 들어가는 시기, 잔치의 주인공이 혼자 걸어 들어오는 시기 12개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최근에 나왔던 국가고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옳은 거. 자, 4개월이에요. 그러면 우리 3개월 시점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3개월에 뭐 했죠? 3개월. 목삼겹살. 목 가눴어요. 목 가누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이 되면 뭘 할 수 있었죠? 우리가 목 밑으로 어깨 있으니까 어깨를 들썩들썩해서 뒤집기 해요. 뒤집기 하고 잡아주면 앉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목 가누기, 뒤집기, 잡아주면 앉는 거. 요거를 이제 지문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목을 가눌 수 있는 시기고. 자, 엄마라고 부르는 시기는요, 여러분, 돌잔치 때나 가능하고요. 혼자 앉을 수 있대요. 이때는 잡아주면 앉지만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는 6개월. 잡고 일어서요. 잡고 일어나는 거 9개월. 혼자 걸어서 돌잔치 들어가는 거 12개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지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인지발달에서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대상의 연속성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대상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어떤 것들이 계속된다라는 거를 일깨우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을 영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지발달에서 대상의 영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어떤 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의 얼굴에 대한 시각적 선호를 나타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 이런 것들, 이런 선호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6개월까지 얼굴 표정에 대한 반응을 하죠. 엄마가 화낸 표정을 하면 지금 막 무서워가지고 입을 삐죽삐죽하고 울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이제 막 웃어주고 하면은 그 표정을 보고 아가도 막 따라 웃기도 하고 이런 6개월까지 얼굴 표정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요. 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낯선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낯가림이 시작됩니다. 대상의 연속성이 발달을 하는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낯가림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낯가림. 그래서 낯가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나의 주 양육자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낯가림은 자, 뭐를 유발해요? 분리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거나 나의 주 양육자가 없어지면은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울고 보채고 하는 그런 시기가 이 영아기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낯가림, 대상의 연속성이 생기면서 낯가림이 생기고 낯가림은 분리불안을 유발을 합니다. 이것도 최근 국가고시에 분리불안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분리불안과 관련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영아기에 부모가 없어요. 영아기에 나의 주 양육자인 부모가 내 눈앞에서 없어졌네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심하게 울고 보채는 반응 뭐죠? 내 부모와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불안 때문에 울고 보채는 거. 분리불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상의 연속성이라는 인지 기능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감각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감각 발달은 모든 감각이 점차적으로 발달하죠. 모든 감각이 발달을 하지만 특히 시각, 청각, 미각이 영아기 동안 발달을 합니다. 시청, 미각 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엄마들이 아가들 데리고 어디 가느냐 그 놀이 수업 중에 오감놀이라고 있어요. 오감놀이. 감각을 더욱더 발달시켜주기 위해서 오감놀이 같은 프로그램들이 막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가들 오감놀이 충분하게 막 시켜줘서 이 감각들이 더욱더 발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정서적 발달. 자, 여기 중요하죠? 정서적 발달에 이때 어떤 정서가 발달을 하느냐. 신뢰감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신뢰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논한 학자가 에릭슨이었어요. 그래서 영아는 이 영아기 때 신뢰감이라는 정서가 발달을 하는데 이 신뢰감이 발달하지 못하면 불신감이 형성되더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에릭슨이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신뢰감 형성. 자, 그래서 신뢰감의 발달은 1006개월 동안 특히 이 수유를 하는 동안 수유를 통해서 수유시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신뢰감이 굉장히 형성이 되거든요. 수유시 모체 영아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형성이 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기는 배고프거나 뭐 본인의 욕구가 있으면 아가들은 울잖아요. 이 영아기 때는 말을 못하고 무조건 본인의 표현을 우는 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 배가 고프거나 뭐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울어요. 기저귀가 젖었다든지. 그런데 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이거를 무시하고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무시하고 기저귀가 젖었어도 무시해요. 그러면 우리 아기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기냐? 불신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배고프다면 그때그때 밥을 줘야 되고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면 엄마가 얼른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기들 마음속에는 신뢰감 대신 불신감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큰 아가들은 이렇게 해서 커나가게 된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든지 이 세상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 사람으로 커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에릭슨이에요. 그래서 신뢰감 형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언제 형성된다? 영아기 때 형성이 되고 영아기 때 이런 신뢰감이 형성이 되지 못하면 불신감이 가득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거를 에릭슨이 말을 했습니다. 이 신뢰감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거는 수유를 통해서 어머니와의 관계 형성에서 가장 먼저 형성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성적 발달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적 발달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적 발달은 성감대,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신체로 느끼는 쾌감이나 즐거움을 이야기를 해요. 신체로 느끼는 쾌감이나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적 발달에 대해서 논한 사람이 프로이트죠. 정말 유명한 학자. 자, 프로이드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이 프로이드는 영아기 때의 성적 발달, 쾌감을 느끼는 부위가 어디냐.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는 입이라고 했어요. 성감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쾌감, 즐거움,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 특히 영아기 때는 이 입을 통해서 쾌감과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프로이드는 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낀다 해서 이때를 구강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입으로 느끼는 시기, 구강기. 그래서 이때 영아기 때 아가들을 보면은요, 뭐든지 입으로 가가지고 다 이렇게 빨아봐요. 빨거나 입으로 넣어서 그걸 느껴보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모든 거를 느껴요. 쾌감, 즐거움, 만족감 이런 것들을 입으로 풀어내는 시기. 그래서 구강기라고 하고요. 개인의 본능적 충동이 입의 만족을 통해서 유도된다라고 했던 시기, 요게 영아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그래서 특히 뭐 이때 이때도 수유가 한 몫을 하죠. 수유, 젖병 빨기라든지 엄마의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의 젖꼭지를 빨고 그 다음에 놀이개 젖꼭지 이런 것들을 빨면서 이거를 통해서 쾌감, 즐거움,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언어 발달. 자, 언어 발달. 야, 애기들 처음에 신생아 영아 초반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냥 울거나 쿠잉 같은 이런 소리 같은 것만 내다가 점점 이제 개월수가 차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이제 단어, 언어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2, 3개월에는 쿠잉 같은 소리를 내고요. 4, 5개월이 되면은 옹알이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9개월, 10개월쯤 되면은 다른 사람, 이제 주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엄마의 아빠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방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모방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하죠. 모방적인 표현 9에서 10개월. 그래서 9에서 10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부모나 양육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모방적인 표현을 하고, 자, 이제 단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12개월, 돌 때나 가능하죠. 12개월, 돌이 돼야 두세 개 단어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엄마, 아빠, 한미, 핫비 이런 단어 있죠. 간단한 단어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12개월,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에 놀이라고 있습니다. 자, 놀이는 각 영아에게 맞는 적합한 놀잇감을 선정하여 제공해 주는 게 좋겠고, 영아기 때 놀이에 관련된 국시 문제는 거의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은 이 놀이, 영아에게 맞는 적합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개월수에 맞는 그 적합한 시기에 놀잇감을 제대로 선정해서 제공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딸랑이 같은 거 가지고 노는데, 이 딸랑이를 제공을 할 때는 특히 영아기에 어떤 놀잇감을 제공을 하실 때는요, 안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깨지지 않는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좀 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문제은행 페이지를 써드릴게요. 자, 문제 같이 풀게요. 문제은행 페이지가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에 163번부터 174번까지 같이 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63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줄만 읽을게요. 영유아기의 성장 발육 지표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아기가 잘 크고 있구나. 잘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뭐였냐? 체중입니다. 체중. 그래서 건강의 상태, 신체 발달 상태의 지표가 되는 거는 체중이었죠. 그래서 성장 발육의 지표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죠? 성장 발육 잘 크고 있구나. 우리 아가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눈으로 가능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건 체중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64번을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체중이 3.5kg였대요. 3.5kg이었고, 그 다음에 신장, 키는 50cm였어요. 이 신생아가 1년 후에 몸무게와 키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몸무게 같은 경우는 3배라 했죠. 체중은 12개월이 되면 출생 시 3배. 그 다음에 우리 신장, 키 같은 경우는 12개월이 되면 출생 시 1.5배라고 했습니다. 1.5배. 자, 이렇게 되면은 1년 후면 10.5kg. 키는 75cm.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65번. 자, 끝에 줄만 읽으면 유치가 완성되는 시기. 유치는 다른 말로 전이라고도 했어요. 자,
유치와 전이가 토탈 완성되는 시기는요, 2년에서 2년 반, 개월수로 하면 30개월이고, 이렇게 완성된 유치는 토탈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몇 개죠? 20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6번. 태어난 지 7개월 반이 된 영아의 엄마가 요즘 아기가 유난히 침을 많이 흘리고 자주 보채며 젖 먹을 때 젖꼭지로 잇몸을 자주 문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간호조무사가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거. 자, 태어난 지 7개월이 됐으면은요, 6개월이 이제 좀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빨이 하나하나씩 나는 시기죠. 특히 이제 어디, 아래 앞니부터 나기 시작을 하는데, 잇몸을 뚫고 이제 치아가 나오면서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기가 이앓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앓이. 잇몸살, 이빨 몸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때 우리 아기는 많이 보채고 울기도 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침을 흘리기도 해요. 그래서 잇몸을 그리고 막 어디에 갖다 막 문지르려고도 하고, 잇몸을 문지르고 잇몸이 벌겋게 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답은 5번이죠. 물에 적신 헝겊으로 치아와 잇몸을 마사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호가 되겠죠. 자, 다음 167번. 출생 후 전 기간을 통해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 신체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시기, 성장률 가장 빠른 시기는 영아기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68번. 11개월 된 수민이가 갑자기 캑캑 소리를 내며 청색증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은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144페이지 첫 번째 팁에 보시면, 마지막 팁에 보시면 영아에 대한 주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영아에 대한 주의사항. 144페이지 마지막 팁에 보시면 영아에 대한 주의사항. 그래서 여기 영아에 대한 주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영아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가져가요. 영아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모든 걸 입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하겠죠? 구강기라고 했고, 입으로 잡히는 대로 다 가져가서 삼키려고 함으로 이물질, 장난감, 동전 이런 것들을 입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이게 흡인될 가능성이 많아요. 흡인이 유발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흡인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뭐가 되겠죠? 질식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 응급 상황이잖아요. 아기가 뭔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어버려요. 흡인을 했을 때 질식, 숨 막혀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자, 지금 보시면 1세 이하의 아동은 흉부에 압박을 가하여 등을 두드려준다. 등을 두드려 이물질을 제거한다. 요 자세거든요. 무릎 위에다 아기 얹혀놓고요.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는 거예요. 등 두드리기.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등 두드리기. 그래서 영아가 어떤 물체 같은 거를 입에 집어넣었어요. 동전 같은 거를 탁 입에 집어넣는데 이게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엄마가 당황해서, 대부분의 엄마들은 손으로 이거를 빼시려고 하거든요. 그건 제일 잘못된 방법이에요. 손으로 어설피 빼려고 하다가 이 물체가 더 깊게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를 얼른 이렇게 엎으세요. 흉부 압박을 이렇게 엎드려 눕혀요. 엎드려 눕혀서 이 등을 쳐주셔야 돼요. 등 두드리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의 답은요, 여러분, 168번의 답은요, 1번. 영아를, 무릎 위에 얹혀놓고 등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아기의 응급 상황, 이런 흡인 유발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 두드리기. 제일 안 좋은 방법, 2번이죠. 손가락으로 삼킨 물질을 빼낸다. 어설피 빼내다가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아기 때 등 두드리기,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두드리기. 자, 다음 169번.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아 통합감이 발달한다. 여러분, 자아 통합감은 노년기예요. 노년기. 자, 2번. 생후 4에서 5개월부터 다른 사람의 반응을 모방적으로 표현한다. 모방적인 표현은 여기 9에서 10개월. 9에서 10개월에 모방을 하죠. 엄마, 아빠의 행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슷비슷하게 따라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화기 특히 애들 많이 하잖아요. 여보세요 하면은 그 모방적인 표현 막 하잖아요. 손을 갖다가 귀에다 댄다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개월에는 목을 가눌 수 있다. 그쵸? 목삼겹살 기억하시라 했죠? 목삼겹살. 목삼겹살. 목삼겹살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래서 목은 3개월에 가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생후 6개월. 잡아주면 안기 시작한다. 잡아주면 안기 시작하는 거. 받쳐주고 잡아주면 앉는 시기는 4개월이고 6개월이면 혼자 앉을 수 있어요. 6개월은. 자, 그 다음에 2개월에 앞니가 나기 시작한다. 자, 앞니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유식을 하는 6개월에 나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0번. 영아기의 성장 발달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감이 발달되는 시기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신뢰감이겠죠. 신뢰감이 이제 막 형성되는 시기가 우리 영아기의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뢰감. 자, 그 다음에 2번. 신장은 출생 6개월 동안 매 개월마다 누구나 이유 없이 1인치씩 자란다. 1인치 아니에요. 택도 없죠. 2.5cm씩 자랍니다. 2.5cm씩. 자, 그 다음에 3번. 6개월이 되면 기억력이 생긴다? 그 기억력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이거 본 것 같지 않다는 거는 그냥 꺼버리세요. 자, 4번. 출생 시 체중의 3배가 되는 시기는 3년이 될 때다. 출생 시 체중의 3배가 되는 시기 12개월이 되면. 그쵸? 자, 그 다음에 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신뢰감의 발달은 수유 시 모체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신뢰감이라는 걸 발달하는 거는 영아기 때 발달을 하는데 특히 이렇게 수유, 그 다음에 엄마와의 관계,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171번. 자,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신뢰감이 발달되지 못해요. 그러면 X표, 불신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쉽게 신불자, 영아는 신불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영아는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불신감이 형성된다. 신불자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체중이 출생 시 3배가 되는 시기는 24개월째가 아니라 12개월이겠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배우셨어요. 근데 우선 설명드릴게요. 일광욕은 오전 11시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서 오후 3시 이후 사이가 좋다. 이렇게 맞는 답이 됩니다. 자, 4번. 5에서 6개월에는 숟가락을 정확히 잡고 가지고 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숟가락을 잡는다는 거는 손가락을 집을 수 있어. 손가락의 기능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숟가락을 집을 수 있는 시기는 여러분 9개월이라고 했어요. 9개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하여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시기, 특히 숟가락 같은 걸 집을 수 있는 시기는 9개월이 됩니다. 9개월. 자, 그 다음에 5번. 소변 훈련은 영아기 때 시작한다. 여러분, 영아기 때는 기저귀 차고 다니니까 기저귀에다가 소변, 대변 보면 엄마가 갈아주는 시기죠. 이때 대소변 훈련 못해요. 소변 훈련, 대소변을 가리기 시작하고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돌 지나서예요. 돌 지나서. 그러면 돌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유아기라고 하거든요. 유아기 때, 정확히 하면 16개월부터 소변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2번. 영아기 성장과 발달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신뢰감이 발달하지 못하면 수치심이 형성된다. 신불자 기억하시라 했죠? 신뢰감이 발달하지 못하면 불신감이 형성됩니다. 영아는 신불자. 자, 2번. 체중이 출생 시 3배가 되는 시기는 24개월이 아니라 12개월. 3번. 일광욕은 오전 11시 이후와 오후 3시 이전이 아니라 이후가 좋다. 자, 4번 답이죠. 8에서 9개월에는 숟가락을 정확히 잡고 가지고 놀 수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소변 훈련은 영아기 아니라 했어요. 소변 훈련, 대소변 훈련 같은 경우는 돌이 지나야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돌 지나야 가능하고 돌이 지난 아이를 우리는 유아기라고 해요. 그래서 소변 훈련은 유아기 때 가능하고 정확히 하자면 유아기 16개월쯤 가능합니다. 자, 173번.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할 수 있는 행동. 4개월 그러면 뒤집고 받쳐주면 안고 목을 가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목을 가눌 수 있다. 답은 1번이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 12개월.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 6개월.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시기 9개월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혼자 걸을 수 있는 거. 혼자 걸어서 돌잔치 들어가야 되니까 12개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74번. 정상적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는 시기. 자, 목 삼겹살. 자, 3개월이었어요. 그런데 답지에 3개월이 없네요. 문제를 좀 꼬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을 주수로 나타내면 자, 4를 곱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12주. 생후 12주가 되죠.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174번 같은 경우는 살짝 꼬아서 냈어요. 여러분 좀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생후 12주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가지고요. 우리 영아의 간호, 영아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요약정리 문제풀이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